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로 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살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재 누구나 다 쉽게 알고 있고 삼재를 너무 다 겁나게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참 삼재 때문에 뭐가 좋니 나쁘니 막 얘기를 하는데 삼재는 기본적으로는 1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운이고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가 일생 적게는 대여섯 번 많게는 10번씩까지 결국은 100살까지 산다라고 보면은 삼재는 10년마다 한 번씩 겪어가는 거기 때문에 나가 10년마다 한 번씩 삼재를 맞이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삼재는 기본적으로 재앙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누구나 다 삼재가 재앙이지는 않습니다. 삼재는 흉삼재도 있기는 합니다. 대부분의 삼재는 나쁘다라고는 의미의 설명이 먼저 들어가니까. 근데 꼭 나쁘다라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삼재는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의 삼재는 나쁩니다만 한 30% 정도 제가 경험으로 보니 한 30% 정도는 꼭 삼재가 나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역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무속하시는 분들은 삼재를 아주 엄하게 힘들게 어렵게 설명을 막 하시거든요. 근데 역학 하시는 분들은 삼재는 좋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 삼재를 좋고 나쁨에 대한 평을 하기보다는 대운이 흉할 때 나쁜 삼재를 만나게 될 삼재가 나쁘면은 삼재라고 하는 작용이 나한테는 좋게 작용을 하지 않을 때 대운이 나쁘면은 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을 닥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삼재가 나한테 나쁜 상황인데 대운이 좋아. 그러면은 삼재 작용은 크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반대인 경우도 있겠지요. 대운은 좋은 대운인데 삼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복삼재다라고 하는 말인데 삼재를 흉하게만 보시지 마시고요. 삼재는 좋은 삼재도 있고 복삼재도 있고 나쁜 삼재, 즉 악삼재 때로는 흉삼재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재의 삼재란 계절에 비유하면 혹한기와 같아서 만물이 성장하고 위축되고 정지 상태에 있는데 매사 활동이 부자연스럽고 자칫하면 사고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제3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나쁜 의미를 설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부자연스럽고 자칫하면 사고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요거 정도까지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범한 서민, 건강한 사람, 병약한 사람 모두가 마찬가지인데 행운이 흉하면 심한 흉액이 일어난다. 여기서 행운은 이제 대부분 대운을 말을 합니다. 대운이 나쁠 때는 흉액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설명입니다. 삼재화는 어떤 화가 일어나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첫째는 인재로서 사람의 재앙입니다. 사업의 실패, 부진으로 인한 손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거나 보증, 담보로 인해 실패, 그 다음에 투자한 자본이 묶이거나 회전이 안 되어 애를 먹거나 사기, 부도, 파산에 이르는 지경을 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사람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 때문에 생기는 그런 재앙들을 인재다라고 말을 하고요. 삼재 첫 번째 화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삶이 인간 세상 삶이 인간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든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마 인재가 제일 크게 작용을 제일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관제로서 형액이나 송사가 발생합니다. 인재 같은 경우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직접적으로 신체가 구속당한다라거나 이런 거는 좀 덜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관제는 정부와 관련된 거는 내가 좀 많이 잘못할 때 생기는 일이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송사가 형액이란 송사, 인신이 구속됩니다 라고 하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우환으로 본인이 사고나 그 외의 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으로 인한 수술 등을 겪게 되는 경우 가족 중에 우환이나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뭐 이거 설명도 뭐 비슷하겠죠. 사람 때문에, 관제 때문에, 때로는 우환 때문에 이것이 삼재 흉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세계병원 하면 우리가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삼재는 나쁜 듯한 설명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재의 성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재가 언제, 무슨 년에, 무슨 띠가 어느 연에 삼재가 되느냐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재의 성립은 삼재는 연지를 기준으로 하며 연운의 지지를 참고하여 정하는데 연지가 삼합하는 오행에 해당하는 3년간이 삼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연지가 삼합하는 3년, 쉽게 말하면은 연지는 어떤 신살론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일주를 기준으로 사주를 설명하기도 하고요. 연지를 기준으로 사주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일주를 기준으로 신사를 설명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연지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사주를 설명하는 경우들도 신사를 설명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연지는 대표적으로 삼재가 연지를 기준으로 설명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인호술생은 신유술년이 삼재고 사유축생은 해자축년이 삼재고 신자진생은 인묘진년이 삼재이면서 해묘미는 사오미년이 삼재다. 쉽게 말하면은 띠는 인호술, 사유축, 신자진, 해묘미는 전부 다 삼합의 띠입니다. 그래서 띠는 전부 다 삼합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삼재인 년은 요거는 전부 다 방합입니다. 방합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방합까지를 외우면 좋고요. 좀 그게 어렵다라고 말하면은 뭐 작은 머리입니다. 뭐 외우는 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인호술이라고 하는 띠를 외우시면 좋고요. 삼합의 띠는 끝에 술이죠. 그 다음에 삼재년도 똑같은 해 술입니다. 그래서 술술이 미치는 삼합인 년이 삼재고 사유축에서 축과 해자축이 똑같은 축입니다. 그래서 축과 축이 만나는 년이 삼재, 해자축년. 그 다음에 진과 진이 만나는 이럴 때가 인묘진이 삼재년. 해묘미는 미와 미가 만나는 사오미년이 삼재년. 뭐 이렇게 해서 띠는 삼합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삼재년은 방합을 기준으로 설명을 한다. 그래서 외울 때는 뭐 삼합인 끝에 년이 들어가는 방합. 그래서 인호술년은 신유술, 사유축년은 해자축, 신자진년은 인묘진, 사오미년은 사오미, 해묘미년은 사오미 이렇게 방합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재 작용과 특성입니다. 삼재는 10년마다 오며 3년간 머물다가 나가는 운으로 대운이 야운일 때 삼재마다 해당이 되면 활동 정지 상태가 되거나 질병 후 큰 사고로 일어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인재와 관재와 우환이 생긴다라고 했었죠. 삼재는 최소 한 가지의 재난을 경험합니다. 물론 개인의 명조와 행운의 기륭에 따라서 그 피해 정도가 다르니 잘 살펴야겠습니다. 대운, 연운이 모두 좋고 사주가 잘 짜여 있으면 흔히 말하는 복삼재라고 하여 흉사보다는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삼재가 전부 다 나쁘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삼재는 복삼재도 있으니까 그래서 좋게 작용하는 삼재도 있으니까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운이 흉하더라도 사주가 양호하면 흉함이 적고 그 다음에 사주에 악살이 있고 행운이 흉한데 삼재까지 겹치면 극심한 재난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에 악살도 있고 그 다음에 행운도 흉한데 삼재까지 겹칠 때는 매우 어렵다. 이런 말의 설명인 것 같습니다. 삼재를 크게 세 개로 나누죠. 그래서 첫째는 들어오는 삼재, 흔히 말하는 들삼재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는 이제 두 번째는 복삼재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눌삼재, 엎드려서 있는 복삼재, 엎드려 복자 써서 엎드려 있는 삼재, 뭐 이런 말이고요.
마지막에는 날삼재, 흔히 말하는 출삼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와 눌러 있는 해와 그 다음에 나가는 해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년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서 들삼재, 그 다음에 복삼재, 그 다음에 날삼재 뭐 이렇게 삼재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재 작용과 특성 두 번째, 들삼재는 역마삼재로 보통 신유술,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이죠. 그래서 인신사회가 대체로 들삼재에 해당합니다. 역마삼재로 이동 변동이 많은 해인데 대체로 인신사회생에게는 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신사회생이 들삼재가 될 때는 화가 많다. 이런 말이고요. 들삼재년에는 다른 식구가 장기간 같은 집에 동거하거나 새로운 식구가 늘어날 경우 집안에 우환이 생기게 되고 재액이 발생할 염려가 있으니 식구가 늘리는 일은 삼가하는 게 좋다. 실제로 식구기도 하겠지만은 또 한편으로 되면은 새로운 종업원 이런 말들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특히 같은 삼재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사무실, 점포, 공장 등의 직원을 제거하거나 핵심 측근에 적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삼재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가 심한데 특히 좌우묘유생들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역시 식구를 늘리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에서 가운데는 전부 다 좌우묘유시지요. 그래서 왕학에 있는 것들은 특히 삼재 작용이 크게 일어납니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날삼재년에는 가족 중 출타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사, 회갑, 칠순, 결혼 등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충민연생은 마지막 년이 삼재인데 회갑에 해당하는 환갑잔치를 하지 않는 것이 통례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충민생은 환갑을 잘 하지 않는다. 요즘에는 근데 환갑 잘 안 하지요.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 환갑도 잘 안 하고 칠수는 좀 그냥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팔수는 좀 거하게 식사 정도는 한번 한다 요렇겠지만은 하여간 칠순 팔순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환갑은 대체로 요즘엔 환갑 잔치를 하는 사람은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환갑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말이 되겠지요. 날삼재년에는 다른 띠보다 진술충미생들이 변화가 많고 재해가 많이 생기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진술충미생들이 날삼재년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일가족 중에 3인이 삼재이거나 과반수가 삼재에 해당하면 화가 더욱 크게 미치니 이 점 착안하여 집안의 대소사에 활용해야 합니다. 마찬가지겠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주를 보겠습니다. 경술년, 을유월, 신유일, 임진시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항상 말했죠? 처음에 볼 때는 항상 오해를 먼저 붙여보라고 했습니다. 임수는 양의 수고, 신금은 음의 금이고요. 을목은 음의 목입니다. 경금도 양의 금이지요. 진토도 양의 토고, 유금도 음의 금입니다. 유금도 음의 금이고요. 술토는 양의 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금에 대한 일주의 설명을 좀 하면은 날카롭고 예민하다. 칼과 같고 보석과 같다. 이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신금은 겨울과 가을에 태어나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가을에 태어났죠. 절기는 잘 타고난 것 같습니다. 천간에 어울리면 좋은 거는 신금은 임수와 간목과 때로는 병화가 좋다라고 했었는데 이 사람은 임수가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년이 좋겠다. 이런 정도까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오행의 과다를 따지다가 보니 화가 없고 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이 많을 때 과감강직하고 폭력배와 같다. 이런 말도 되겠죠. 그래서 천간에 합이 있느냐? 을경합이 이렇게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지지의 합이 있느냐? 신유술이라고 표현하는데 유술이라고 하는 합도 있는 것 같고요. 진유합이라고 하는 육합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천간에 충이 있느냐? 그러면 을신충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지에도 충이 있느냐?
진술충이 이렇게 멀리 진술충이 있죠? 진과 술이 충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리가 멀다가 보니 충의 작용은 뭐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겠고요. 그 다음에 합과 충이 같이 있습니다. 그럼 또 지지에 형이 있느냐? 유유형이 있습니다. 합충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을경합도 있는데 을신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유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유유하는 형도 있고 충도 있고, 그러다 보니 천간도 지지와 합과 충에 대해서는 서로 작용력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뭐 충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옆에 합이 있기 때문에 충의 작용이 약해질 것이고, 또 합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형이 있기 때문에 그 작용 또한 있을 것 같다. 강하게 작용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형충파열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육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는 상관이죠. 그 다음에 을목은 변제입니다. 그 다음에 경금은 겁제고요. 그 다음에 진토는 정인입니다. 유금은 비견이고요. 또 유금도 비견입니다. 그 다음에 술토는 정인입니다. 이 사주를 신강이장을 따져놓고 보면은 신금일주로 따져섰을 때는 뭐 경금, 술토,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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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점에다가 월지에 6.5점, 7.5점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극강한 사주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운에서 찾을 때는 토와 금의 운을 제외한 수, 목, 화의 운을 찾습니다. 그러면은 목, 수, 그 다음에 수, 화, 그 다음에 화, 그 다음에 뭐 목, 때로는 화, 수, 뭐 이러다 보니 뭐 운은 무난하게 흘러갑니다 정도. 뭐 좋았다 나빴다 하긴 합니다만은 뭐 그럭저럭 때로는 이제 50대 운이 두 개 다 받쳐주고 있지는 못하니까 어려운 운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신사 포태법으로 12운성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은 묘 자리에 있죠. 그래서 신금의 묘는 음의 일간이기 때문에 역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절, 태, 양, 생, 욕, 대, 관, 왕, 쇠, 병, 사, 묘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은 붙이면은 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가 있고 술이 있죠. 그래서 절, 태, 양, 생, 욕, 대. 그러면 술토는 대궁이 되겠죠. 관, 유는 관이 될 것이고, 왕, 쇠, 병, 사, 묘. 그러면 진이 묘자리가 됩니다. 하나하나 붙여보면은 진은 묘궁이 될 것이고, 유와 유는 관궁이 됩니다. 술토는 대궁이 되겠죠. 지지가 아주 힘이 강시, 사주도 강합니다만은 지지도 아주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배웠던 공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신유의 공망은 뭘까요? 유 자리에서 지지에서 천간을 읽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가 여기 있으니 이렇게 공망을 찾을 때는 순행역행은 없습니다. 경신, 임계 하면은 자축이 공망이죠. 근데 이 사주는 자축으로 맞섰을 때 자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망은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술년을 따지면은 삼재는 띠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삼재는 인호술띠고요. 인호술띠는 신유술년의 삼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유술년의 그 다음에 술년의 삼재지요. 그래서 2017, 16, 17, 18년이 삼재였다. 이 사주는 삼재라고 하는 말은 신유술년은 아주 힘든 운입니다. 왜냐? 이 사주가 신유술년은 금의 국을 이루고 있죠. 삼합이 금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주는 금이 힘든 사람이지요. 그래서 삼재년에는 매우 힘들 것이다. 경술년생은 70년생입니다. 그러면 나이도 50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신유술년에는 47, 8, 9, 50 이럴 때는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주 자체도 50대 대운이 되면서부터 4대운이 지나가면서부터 힘든 운이 되는데, 그래서 50대에는 좀 매우 힘든 운을 겪겠구나. 이렇게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많다 보니 설명도 좀 길어지고요. 말도 조금 빨리빨리 했었습니다. 어떻게 잘 알아들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여러 번 리와인드해서 들으시면서요. 좀 알아듣기 쉽게 천천히 하면은 너무 내용이 길어져서 그것도 좀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고 여러분이 여러 번 리피트해서 들으셔서 익히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용이 좀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갈수록 앞으로 내용이 좀 더 많아지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도 조금 더 빨리 할 수밖에 없고 말도 좀 빨리 하려고 합니다. 아마 한 1회분을 30분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